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급락 이유와 함께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알테오젠 주가 급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계약은 분명히 호재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재의 크기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위치에서 겹친 결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알테오젠에 대한 지난 16일 정의원방에서도 투자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따라서 어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겠죠. 이 부분 팩트체크와 함께 지금까지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대응 전략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데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앞서 GSK 자회사입니다. 테사로와 항암치료제 도스탈리맙 SC 제형 개발 상업화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계약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계약 규모 자체는 4,200억 원 규모고요. 선입금 규모는 295억 원입니다. 마일스톤은 3,900억 원 규모인데요. 문제는요, 바로 이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조 단위 수준의 계약에 대한 발언을 대표 입에서 내놨기 때문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알테오젠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기대했었는데, 지난 작년 아스트라제네카와의 1.9조 원대 규모의 계약도 머릿속에 상기시킬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실제 공개된 규모 자체가 작았다, 수천억 대 규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기대감과 실제 괴리감이 발생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실망 매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냉정하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 계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호재잖아요. 지난해 다이치 산큐와의 체결했었던 에너2 단일 품목 계약금도 3억 달러 규모이고 선입금 규모도 2천만 달러입니다. 이번에 GSK 계약 자체가 기술력이나 시장성에서는 분명히 인정받고 있고 입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계약 규모도 터무니없이 낮은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그 명분을 시장에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과의 다소 좀 차이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핀지를 포함해서 복수 파이프라인과 함께 구조 자체가 다른 대형 거래였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 비교 자체는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조 단위 계약은 대부분 신약이라든가 또는 타깃 단위의 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알테오젠의 단순히 악재 이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망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키투루다 SC요. 이 로열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머크의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키투루다 SC 매출 로열티가 2%라고 공개가 됐는데, 시장은 최소 4에서 5%를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2%로 공개되다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추가적인 실망감이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이 주가 급락에 대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알테오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목들에 같이 적용이 되는데, 바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거나 추세를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발생되게 되는데, 바로 악재가 동반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악재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호재라고 하는, 희소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따라서 우리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면 주가의 추세 흐름도 상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 방향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면 단순히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 말씀드릴게요. 정의원방에서는 어제 그러면 긴급히 대응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의원방에서는 어제 시간의 거래 또 애프터마켓에서 특히 중요하게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의견 드렸었던 요 시간대는요, 바로 2시 49분 우리 알테오젠에 대해서 강조 말씀드리면서 브리핑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단위 수출 계약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놨죠. 그만큼 실제로 계약과는 괴리감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시간대가 약 3시경인데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은 여차하면 매도 의견을 들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왜냐면 주가가 방향을 아래로 내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틀어놓고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저는 시장에서 준 신호, 그리고 알테오젠의 기대 이하의 계약 소식 등이 맞물리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마냥 기대감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시장 방향성에 순응하는 전략이 저는 더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이 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바로 알테오젠 3시 이후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장마감 됐고 오후 저녁 애프터마켓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죠. 바로 이때 타이밍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 그 사이에 보면 알테오젠이 여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의견이 거의 나가지 않는 애프터마켓에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린 것은 그만큼 변수가 크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급히 의견 드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일단은 급락은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여기서 반등 나오면 바닥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등은 곧 바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반등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승 추세의 흐름에서 주가가 잘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 조정은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락 추세에서 과정에서 반등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해석도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흔히 이럴 때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비중 확대 전략을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 개장 초반 지수 반등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신규 진입 또는 비중 확대 물타기 하셨던 분들 많을 건데 아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 후두둑 밀려 내려갈 때 지수 반등 나오는 것을 보고 알테오젠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오늘 매수 안 하면 뭔 일 나나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 강세장인가요?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 좋은 장세인가요? 미국 주식시장도 역별로 꺾이고 있다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도 지금 현재 0.3%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크게 2%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놓고 봤을 때 하루하루 조급하게 사고 팔고 매매를 자주 반복하면 시기 조절이 안 됩니다. 오늘은 쉬는 게 맞는지 공격적으로 홈런 치기 위해서 타석에 계속 들어서는 게 맞는지 분간이 안 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투자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투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투자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의원 상담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물타기 전략은 그래서 지수와 종목 모두 바닥이 확인됐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또 다른 업종들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알테오젠에다가 묻었는데 알테오젠이 못 오르거나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묶여버리잖아요. 위험을 훨씬 더 크게 키우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따라서 물타기를 하더라도 다른 종목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변수가 발생됐을 때의 향후의 투자 전략도 감안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주식은요 위로 올라갈 때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주식시장의 기본 원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오를 때 비중을 늘리고 내려갈 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와 반대로 합니다. 내려갈 때 사고 오를 때 팝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마치 계단을 내려가면서 짐을 더 들게 되는 거고
올라갈 때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짐은 바로 위험을 말합니다. 오를 때 위험을 감수하고 내릴 때 위험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땐 오히려 위험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땐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우리 알테오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시장과 함께 알테오젠을 체크해서 그 위험을 축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단중기 그리고 장기 평선까지 역배열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겠고요. 기존에 강조했었던 50만원 지지선은 의미가 약해졌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이 이렇게 45만 3천 원으로 제가 가격선을 다시 그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이 가격은요. 지난 16일 급등할 때 당시에 그 장대양봉 이날이죠. 1월 16일자의 시가 가격이기도 하고요. 또 2026년도 시가 가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로 돌이켜보면 이 가격은 작년, 재작년 자 이렇게 보면 45만 3천 원 가격대가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저항 걸렸고요. 여기에서도 저항 걸린 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24년도 11월달 그리고 2025년도 3월달 당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도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테오젠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 확인 전에 비중 확대는 금물이다. 그리고 45만 3천 원 회복 여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방어적 대응과 함께 관망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싸 보이는 가격 그리고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시 추세가 바닥을 잡고 우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 흐름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살표 매도 신호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정의연방에서 화살표 신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문자로 주시면 제가 직접 회신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